네, 직장인이 퇴근하고 공부까지 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탭스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그것부터 정말 박수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마음이 좀 지속이 되려고 하면은 저는 뭔가 강제적인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혼자 독학으로도 의지가 정말 강하신 분은 할 수 있겠지만 조금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은 일단 뭐라도 좀 질러버리는 그런 게 좀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직장을 4년째 다니던 중에 대학원 진학에 관심이 생겨서 탭스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 들어온 후로 공부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서 많이 망설여지고 걱정이 되었었는데 일단은 강의부터 끊으면 좀 공부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바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수강 전에는 한 번도 탭스를 접해본 적이 없었어요. 컨설 탭스로 탭스를 처음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컨설 탭스를 통해서 탭스의 유형도 알아가고 문제별로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는 과정이 있어서 더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능 이후로 거의 8년, 9년 만에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정말 오랜만에 시작하려고 하니까 정말 막막하고 두렵고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탭스는 주위에서 이 탭스는 정말 어렵다, 영어 잘하는 사람도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굉장히 처음에 두려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유튜브에도 검색해보고 네이버 검색도 해보고 했었는데 처음 탭스를 준비하는 초심자들에게 컨설 탭스가 그 방향성을 잘 제시해준다라는 후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컨설 탭스로 하면은 처음에 방향을 잘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컨설 탭스 수강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는 처음에 영어 공부를 이제 오랜만에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일단은 영어 단어를 많이 까먹었잖아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좀 많이 외우면 되겠지? 그냥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면 되겠지? 이렇게 수능처럼 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컨설 탭스 강의를 딱 들어보고 예시 문제들을 풀어보니까 이제 본문에 있는 거를 제가 해석을 다 해도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때 이전의 공부법에서의 한계점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컨설 탭스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에 따라서 학습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시험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독해 부분에서 저는 85점의 점수 향상을 이루었는데요. 제가 탭스 모의고사를 풀어보니까 우선은 독해 영역 같은 경우는 컨설 탭스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모든 유형의 문제를 내가 다 풀어야지 하는 생각은 좀 버려야겠더라고요. 그 이전의 시험에서 수능이나 토익이나 이런 데서는 제가 웬만한 문제들은 쭉 다 풀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탭스는 좀 그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에 좀 집중해서 정답률을 높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애초에 풀지 못할 유형, 김지문 중에 어려운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려운 추론 유형 같은 거는 거의 따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해 영역에서 저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문제마다 시간을 좀 많이 쓴다는 것이었는데요. 이게 저는 정말 고민이 많이 되어서 스스로 내가 왜 이렇게 독해 문제풀이에 시간이 오래 걸릴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저만의 이유에는 우선은 첫 번째로 독해는 금방 하더라도 선택지 자체에서 두 개 중에 헷갈릴 때 시간을 너무 많이 고민을 하는 것, 또는 독해 문제풀이가 다 진행이 되고 하는데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 모르는 단어에 집중을 해서 제가 시간을 자꾸 쓰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원인을 분석하고 연습을 할 때는 이러한 걸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해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독해 영역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활용한 바로 이 공부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와 같이 직장인 분들에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인 분들은 퇴근을 하고 나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수험생 분들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점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금 효과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스스로 독해 파트에서의 문제점을 좀 살펴보시고 자신의 문제점을 좀 분석한 후에 그에 맞는 공부법을 찾아서 하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컨설 탭스에서 얘기하는 점수대별 공부 그리고 집중 공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학습에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모의고사 풀 때, 시험장에서 풀 때 문제 푸는 순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청해영역 공부에서 19점의 점수 향상을 이루었는데 영어에서 청해는 저에게 가장 자신 없는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탭스 모의고사를 처음 봤을 때도 영어 처음에 나오는 청해 영역에서부터 말 그대로 멘붕이 와서 진짜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영어 공부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원칙 중에 하나는 매일 내가 시간이 없어도 청해만큼은 매일매일 하리라, 조금씩이라도 하리라 라는 생각으로 계속 귀가 트이도록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해 영역 공부에서 제가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던 부분은요, 노트 테이킹이었습니다. 이전에 시험에서 제가 청해를 할 때는 한 번도 컨설탭스에서 강조하는 방식의 노트 테이킹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컨설탭스 강의에서는 어떤 유형별로 어떤 방식의 노트 테이킹을 하라 라고 가이드를 제시해주고 연습할 수 있게 해주셔서 실제로 시험을 들을 때 제가 그 단계에 맞춰서 좀 더 내가 아는 것은 잘 들을 수 있고 몰랐던 것도 잘 추론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빈출 수거나 단어 부분에서도 공부법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이전에는 빈출 수거나 단어를 무조건 양에 집중해서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제가 청해에 취약했던 거죠. 독해 파트 같은 경우는 대충 외워도 내가 보면서 이거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청해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발음과 쓰임을 완전하게 알지 않고서는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점도 컨설탭스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수거나 단어를 외울 때 무조건 발음이랑 무조건 예문 같이 외우는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활용한 바로 이 공부법은 어떤 점에서 효과적이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어나 수거를 외울 때 문장 속의 맥락에서 그 발음이 어떻게 들리는지, 어떤 연음으로 이어지는지 이거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조금 더 이거 내가 아는 거였지? 잘 들리고 뜻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단어를 외우시는 것보다 조금 적은 단어일지라도 집중해서 예문 그리고 발음에 집중해서 외우시고 노트 테이킹 하는 것도 정말 꼭 많이 연습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우선은 어휘는 제공받은 수거와 빈출 단어만으로도 정말 충분한 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로 어휘를 위한 교재를 살까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단어장 하나만 준비해서 거기에 예문 함께 쓰고 발음 잘 많이 들어보면서 학습을 하는데 중점을 두었고요. 따로 어휘 영역을 위해서 내가 어휘를 외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제가 영어에서 그나마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기도 했고 배점이 크지 않다 보니까 이 문법 영역을 공부할 시간에 부족한 청해와 부족한 독해 부분의 점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여 전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고득점을 목표로 하지 않으신다면 문법과 어휘 영역 같은 경우는 따로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퇴근하고 나면 이제 저녁인데 저녁에 또 집중해서 학습을 이어나가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공부를 안 한 기간이 많다 보니까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것도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제가 생각한 방법은 내가 공부를 좀 하기 싫거나 집중이 잘 안 되는 시간에는 인강을 듣고 집중이 딱 되는 시간에는 제가 문제를 풀거나 혼자 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을 시간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공부하기 싫은 날은 일단은 그래도 도서관으로 가서 인강이라도 하나 듣고 오자 라는 생각으로 가서 인강을 듣다 보면은 또 어느새 이제 좀 되겠는데 싶어서 결국은 또 오래 공부하고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몰아서 인강만 쭉 듣거나 한 번에 그냥 푸는 것만 쭉 하거나 하기보다는 인강을 듣는 것 그리고 혼자 자습하는 것을 골고루 섞어가면서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컨설탭스에서 제가 정말 좋았던 거는 2주 완성 계획표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정말 계획형 인간이라서 학습의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좀 답답하기도 하고 막막한 마음에 집중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 2주 완성 계획표를 꼭 2주에 하시지 않더라도 자기가 학습할 기간에 맞추어서 좀 쪼개면서 그 순서대로 나가시다 보면은 어느새 이제 탭스엔 좀 익숙해지시고 실력도 많이 향상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어나 숙어를 공부할 때 제가 정말 유용하게 썼던 어플이 있는데 퀴즐렛이라는 어플입니다. 이 퀴즐렛이라는 어플이 다른 어플보다 좀 더 즉각적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외워지는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플 활용하시는 걸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저는 탭스 공부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만에 목표 점수를 달성을 했는데요.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첫 시험에서 목표 점수를 달성하게 돼서 너무 얼떨떨하기도 하고 이거 내 점수 맞아? 하는 생각에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이번에 무조건 안 될 거니까 다음 시험도 봐보자 라는 생각으로 다음 시험도 미리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그 신청도 딱 취소를 하는 그 순간에 돈은 이제 나갔지만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직장인이 퇴근하고 공부까지 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탭스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그것부터 정말 박수 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마음이 좀 지속이 되려고 하면은 저는 뭔가 강제적인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혼자 독학으로도 의지가 정말 강하신 분은 할 수 있겠지만 조금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은 일단 뭐라도 좀 질러버리는 그런 게 좀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먹으셨다면 일단은 바로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좀 하나씩 해 나가시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직장인이라고 해도 저희가 퇴근하고 나서 또는 주말을 이용해서 좀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탭스 점수에 한 발짝 다가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정말 확신하고 응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